다들 나가셨나? 아까 꽉 찼더만 다 나가셨네. 자, 오늘은 제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게 저구나. 이 카메라가 있구나. 이거 재밌네. 요게 낫네. 자, 요거를 해서,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되나요? 언제 사도 되나요? 자,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몇 개 할게요. 자, 삼성전자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자, 삼성전자를 체크하는 데서 지금 코스피가 2688이에요. 자, 코스닥은 안 볼게요, 제가. 자, 코스피가 2880이에요. 자, 차트의 느낌을 좀 보셔야 돼요. 저는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봐요. 어디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보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틀려요. 근데 네이버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증권에서 제공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잘 안 봐요. 이게 약간 왜곡 현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증권회사는 목적성이 뭐냐, 주식을 많이 사고 팔게끔 하게끔 해요. 그럼 차트가 어떻게 그렇게 유도를 해요. 왜? 증권회사는 어떻게, 그래야 수수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끔 유도를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차트를 보게 하는데, 그냥 이게 스마트폰으로 제 거는 보기에는 이게 딱 좋아. 자, 그러면 그냥 10년치를 한번 볼게요. 10년치를. 대략 10년치를 갖다가 코스피에 그냥 리앙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코로나 사태 때죠.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이게 동학혁명 때죠. 그래도 발발발 기다가 어떻게 지금 박스권을 약간 우지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자, 3년치를 한번 볼게요. 자, 3년치를 보면 이렇게 나요. 이게 3년치를 보면 이게 전반적인 게 잘 안 보여. 한 10년치는 봐야 돼. 자, 이게 쭉 내려오죠. 3년 동안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턴 찍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요. 이게 밑에 지지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걸 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가 제일 바닥하고 요쪽이 제일 실질 바닥이에요. 자, 동학혁명 이후에 최고 바닥이 여기야. 이 바닥과 다음 큰 바닥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전 바닥의 밑에로 형성이 된지 위로 형성이 된지 그거로 해서 다음이 대부분 예측이 돼요. 요거는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박스권을 우회하면서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2600선을 돌파를 해, 대부분. 지금 몇이냐? 코스피가 2688이죠. 2700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 거의 상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이 어떻게 돼요? 제 강의가 나가면 제 강의가 반영돼서 이상하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제가 봤을 때는 3000을 한번 뚫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코스피 가지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 지수를 갖다 한번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김새가 어때요? 자, 10년치에 이게. 10년치의 코스피 차트 모양이에요. 자, 대략도 이런 모양이에요. 자, 삼성전자를 찍어볼게요. 자, 10년치를 볼게요. 자, 어떤가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좀 흘러요. 약간 비슷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비슷하죠.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게 흘러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기다가 이렇게 아마 이게 주식 분할을 한 시점일 거예요. 이때가 아마 맞나? 나중에 저건가? 이때인가? 하여튼 이게 코스피가, 이게 보면 코스피하고 모양이 좀 약간 비슷하게 가요. 다른 차트들은 코스피 모양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가요. 다 개별 종목 그 차트 모양이.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코스피 모양하고 많이 닮았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정확히 따지면 코스피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닮아서 가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대표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주식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다른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해요. 코스피 그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게. 왜? 시가총액이 원체 높으니까. 여기가 아마 우선주까지 합하면 500조 되나? 여기 시총가격이 얼마지, 얘들이? 시총가격이 450조, 우선주까지 합치면 500조짜리 회사예요. 그죠? 그럼 코스피 이걸 차트로,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거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디테일링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디테일링까지 소개시켜달라면 머리 깨질 건데. 자,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갈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10년치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일명 쌍봉이 나왔어. 자,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물러설 때다. 그럼 쌍봉이 나왔으면 여기 시장에서 물러설 때면, 잠깐만, 쌍봉이 나왔으면 여기서 한번 큰 봉우리가 됐고, 여기서 한번 큰 더블 봉이 나면 어떻게 대부분 흘러내려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나면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요. 자, 크게 쌍봉이 났어요. 여기서 하나 쌍봉이 났고, 여기서. 일명 이걸 쌍봉이라고 해요. 쌍봉이 나면 그 다음은 대부분 흘러내려요. 자, 여러분이 봐도 이거 쌍봉이죠? 여기에 봉우리가 하나 생겼고, 여기가 봉우리 하나 생겼죠? 쌍봉의 형상이 이제 드러났어요. 여기서 한번 코로나 사태에서 쭉 봉우리를 거의 9만전자까지 갔네. 9만전자까지 쭉 가다가 쭉 내려다가다 위에서 9만전자까지 한번 또 갔다가 흘러내리고 있죠. 자, 보통 이걸 갖다 일명 쌍봉이라고 해요. 이거는 작전 용어인데, 자, 그러면 왜 쌍봉이 일어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야, 이게. 얘네들. 그러면 이런 쌍봉이라는 모양이 형성되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음이 주가가 흘러내려요. 쌍봉의 형상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쌍봉이면 다음 형상이 이게 흘러내리죠? 그럼 어디까지 흘러내리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쌍봉이 한번 크게 한 번 나. 이 쌍봉이 크게 한 번 나면 오랫동안 떨어져요, 대부분. 이건 이미 월가 쪽이나 국내에서도 알고 기는 분들은 이거 다 쌍봉 났다고 지금 다 소문 났어. 삼성전자. 그러면 쌍봉대로 타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냐.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쌍봉 모양이 나왔어, 지금. 누군가 해먹은 거야. 이 쌍봉을 그리면서. 그럼 쌍봉이 나오면 이게 떨어지나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차트 공부예요. 차트 공부가 내가 봐도 제일 힘들어,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쌍봉이 나왔어, 이게. 그럼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오랫동안 흘러내려요. 자, 쌍봉을 어떻게 하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스캔을 해볼까요? 이 스캔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잠깐만. 이거를 갖다가 노트로 해서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오지? 그러면 잠깐만, 이미지를 어쨌을까? 제가 이게 컴맹이라서 이거 잠깐만, 이거 바뀌었네. 옛날에. 여기 있다. 이미지. 갤러리. 완료. 자, 요거를
자, 요거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빨간 펜으로 해서 자, 요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 쌍봉이 어떻게, 보통 쌍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그런데야? 자, 쌍봉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준점을 잡으면, 쌍봉은 가운데 개고 기준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쌍봉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칭이 돼요. 여길 기준으로 때 어떻게 대칭 효과가 일어나요. 이걸 대칭 효과라고 해. 이거를. 원래 이게 저기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이게 대칭 효과라는 걸. 자, 이게 대칭 효과래. 그럼 여기 기준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반대 흘러내리는 선이 어떻게 해요? 이쪽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미래죠. 이쪽이. 잠깐만. 미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의 대칭 형식으로 흘러내려가요. 대부분. 지금 삼성전자가 쌍봉이 났어요. 지금 기울기고 있죠. 여기서. 자, 세력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 쌍봉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야 돼.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지간하면 나오려고 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흐르진 않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아요. 응? 그러면 이거 일부러 쌍봉을 만들어낸가요? 일부러 쌍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걸 속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요? 급락을 시키기 위해서 국제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일부러 쌍봉을 만들어낸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알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이 이게 어떻게 이게 대칭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돈을 빼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 있으면. 그거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쌍봉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게 세력이나 마피아 세력들이 참 이게 집요해. 뭐 개인들은 이런데 안 송해. 그럼 누가 많이 소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속아요. 그럼 쌍봉이 났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삼성전자를 항상 싸, 얘네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들은 지금 이 삼성전자를 해서 빠져나오고 삼성전자를 떨어쳐서 헐값에 먹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존재를 해요.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쌍봉을 만들어내.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쌍봉이라는 차트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쌍봉의 형상을 만들어낸 세력들의 움직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 강의가 반영되면 다르게 이게 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의를 안 했으면 이거 흘러내려요, 이거 분명히. 그래서 지금도 싸다. 하지만 떨어질 수 있다. 왜? 쌍봉이 났기 때문에.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이거는 월가인 이쪽에서 알만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쌍봉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빠져야 돼요. 그러면 다음 대칭처럼 이렇게 돼. 자, 그 대칭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자, 큰 손들, 월가의 애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공식처럼 신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가 투자 시장에 대입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의 투자금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빼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럼 간단해요, 다음 시나리오가 얘네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를 헐값에 먹고 싶은 거예요, 우량 쪽에서 얘네들은. 그래서 쌍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흘러내려요. 이게 공식과 같아, 이쪽 업계에서는. 자, 그거를 신봉하기 때문에 어때? 일부러 쌍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자, 이렇게 속임수와 야로가 어떻게 돼요? 속임수가 이게 판치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야, 이거를 갖다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말은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세계에 10명도 안 돼요. 지금. 10명도 안 돼요. 이 정도 수준 강의.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10억 원 주고 이런 거 상담 받아도 안 가르쳐 줘. 자, 이런 걸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거요. 자, 그럼 뭘 보면 아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걸 하면 이것까지 또 조작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의 외인율을 보면 여기서 이제 알아요.
보통 얘네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는 게 어떻게 냐면 기관 투자자나 외인들이 빠져나가면 급락을 아무리 저기 최고 실적을 이게 저기 갱신을 해도 어떻게 해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빠져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외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면 기관 애들도 따라서 해요. 다 따라서 빼. 자, 그럼 뭘 보면 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외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보유율. 그걸 외인율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외국인 보유율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걸 잘 보세요. 외국인 보유율. 자, 요거를 보면 대략적으로 간파가 돼요. 지금 현재 55.31%예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맞나요? 55.31%죠? 오늘 6월 달인데, 이거 아직 안 나왔구나, 데이터가.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자, 보시면 외국이 보유율이 55%, 55%. 자, 계속 가요. 56%, 55%. 자, 뒷자리는 빼고 대략적으로 뉘앙스만 딱 이해를 해요. 55%, 55%. 자, 3월달까지 55%, 54%. 54%, 54%. 54%, 54%. 54%, 54%. 54%. 자, 53%, 54%.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외인율이 늘어나는데 왜 저걸 해요? 보통 외인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요? 많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작년부터 53%. 거의 큰 변동이 없어요. 53%. 그죠? 보통 삼성전자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 외인율이 확 줄어들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러다가 삼성전자 폭락 사태가 되면 외인율이 갑자기 어떻게 50%대에서 40%대로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50%대, 얘네 40%대 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외국인 기관들이야 다 외인율이. 외국인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 앞으로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보통 외국인 애들이 장난을 쳐. 그럼 어떠냐? 갑자기 외인율이 떨어져요. 그때 급락을 해요, 보통. 그럼 외인율이 떨어지길 기다렸나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외인율이 올라가면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여기 외인 기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고 팔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 말은 뭐냐? 이 회사를 싸게 사고 싶어. 외국 기관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싸게 사고 싶어. 자, 얘네들이 싸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주가는 떨어지면서 슬금슬금 사요. 근데 얘네들이 원체 자본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한번 뻑치기를 한번 해요. 일명 뻑치기.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리게 해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가 어떻게 확 한꺼번에 싹 빼요. 작전이에요, 얘네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쭉 빠져요. 그 외국인 보유율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의 변동이 예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얘네들이 뺄 수 있나요?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는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으로 떨어뜨리는 게 여러 가지로 방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얘네들은 그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만년 어떻게 얘네들은 저평가야. 근데 이게 쌍봉이 났어. 쌍봉이 났다는 건 뭐예요? 이게 뒤에 어떻게 해요? 뒤에가 흘러내릴 거라는 증조 현상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가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소싱을 갖다가 애들이 작업을 한 거죠. 원래 지금 월가 애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 이게 지금이 강달러니까 싸게 원화를 사고 그 다음에 싸게 국내에 대한민국 국내에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얘들은 좋겠죠. 그때 같이 타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5만전자, 4만전자까지 흘러내리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 10년물을 보면 얘네들이 요선이에요.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는 못 떨어뜨려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죠. 그 예전에 그 전에 정고점을 찍은 게 있어요. 정고점에 코로나 사태 때 찍은 그 계곡과 그 전에 최고 정고점이 있어요. 그게 5만 원 선이에요, 대략적으로. 5만 전자. 이게 5만 전자 선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5만 원 밑으로는 떨어뜨리기 힘들 거야, 아마. 그럼 어떻게 얘네들 목적은 5만 원까지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 얘네들도 떨어뜨리는 것도 무리수라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 코로나 사태 때 여기하고 그 안에 정고점을 그 중간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바닥을 끌고 가려고 해, 얘네들은. 그럼 약간 여기 계곡보다 밑에야. 그게 5만 원 선이에요, 얘네들이. 자, 왜 5만 원 선에 왜 그어졌냐? 얘네들이 BPS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BPS가 어떻게 5만 3천 원이에요. 요거를 맞추는 거야. PBR을 1배에다 맞추는 거야, 지금 얘네들 작업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예상 루트가 어떻게 되냐? 쌍봉을 그려놓고, 어떻게 쌍봉이 그러면 줄줄줄 흘러나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5만원 선까지 떨어뜨리고, 5만원에서 이제 이게 횡보를 시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에서 조금씩 사들여요. 얘네들이 5만원 밑으로는 떨어뜨리기가 힘들어. 왜? 이게 PBR 1배 밑으로, 삼성전자 PBR 1배 밑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주시장에서는 시시때때로 일어나요. 그걸 항상 어떻게 해요? 감안을 해야 돼요. 예. 자, 이게 통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선이 어떻게 되냐? 금융 세력의 애들은 어떻게 되냐? 5만원 선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삼성전자는.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이 코로나 사태의 최계곡점과, 이게 코로나 사태 때죠? 요때인가? 자, 코로나 사태 때 이게 계곡점과 그 전에 최정고점을 갖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중간쯤에서 해야 어떻게 무리수가 안 따라, 이게. 그게 5만원 선이에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5만원까지 떨어뜨리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쌍봉을 해서 요 차트 다음이 어떻게 5만원 선까지 줄줄줄 흘러내리고 5만원에서 이제 어떻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금실금 사들여요. 왜? 얘네들은 자본금이 천문학적인 자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처럼 이렇게 못 사. 개인 투자자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삼성전자 하나. 얘네들은 막 2년, 3년 동안을 조금씩 사들여요. 그래야 자기가 막 사들이면 어때? 주가 쫙 올라가. 그럼 내가 비싸게 사야 하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횡보를 시키면서 찔끔 사요. 찔끔 사. 일명 찔끔 사 전략이에요. 왜? 투자 자본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들어와야 돼요.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등을 해버려요, 얘네들이. 지네들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다 속여 어떻게 몰래 찔끔 사 전략이에요. 찔끔 사는 거야. 찔끔 사고, 횡보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찔끔 사고, 어떻게 자기가 찔끔 사면 또 이렇게 피레치처럼 싹 올라가. 그러면 가만히 있고 또 이게 떨어뜨려. 그리고 떨어뜨리면 찔끔 사고 또 올라가. 찔끔 사. 그러면 또 떨어뜨려. 그리고 찔끔 사. 그러면 또 올라가.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삼성전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들 그렇게 사야 돼요. 지네들이 사면 어떻게 폭등을 해버려요, 주가가. 폭등을 하면 비싸게 사야 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목적이 뭐예요? 5만원대까지 떨어지고 5만원짜리 횡보를 씌우면서 찔끔 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대략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사는 데만. 그럼 파는 데도 똑같아. 파는 때 한 번에 팔면 어때요? 지들 때문에 급락을 해. 막 개미들이 미쳐가지고 막 사면, 옛날 동학 개미처럼 사면 금방 빠져나가요, 몇 달 만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빠져나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얘네들이. 원체 등치가 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함부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함부로 나가기도 이게 최고의 리스크야. 국제 금융 자본들의 특징이 이거야. 등치가 원체 크니까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의 찔끔찔끔 살 때 어떻게 돼요? 그걸 포착하면 그때 같이 찔끔 사.
자, 어떻게 해요? 간단해. 얘네들이 떨어져주면 5만원까지 내 강의 나가면 이거 떨어뜨리기 힘들 거야, 뭐. 얘네들이 5만원까지 떨어뜨려야 목적이 그거야. 그럼 5만원에 떨어뜨리고 행보시켜. 이게 그때 어떻게 찔 거면 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차트를 보면 알아. 차트에 다 써있어. 이제 트래픽 분석을 해야 하는데, 트래픽 분석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힘들어. 자, 1일 차트예요. 하루. 오늘 하루 지금 시간이 요 정도 됐네. 2시가 아직 안 됐죠. 1시간 26분이에요. 자, 이게 계속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사들이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한다면서, 지금 이게 얘네들 뜻대로도 안 돼, 이게. 그래, 쌍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근데 항상 어때요? 삼성전자는 항상 싸. 근데 더 싸게 사고 싶어.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의 지금 세력들의 국제 세력들 목적이야. 5만원까지 일반주가 어떻게 5만원까지 떨어뜨린 게 얘들 목적이야. 제가 보면 딱 보여. 이제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제가 추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 요즘 이건 5분 분석이 나왔더라고. 자, 그러면 뭘 보면 아냐? 얘네들이. 자, 세력들이 지금 주가가 1일 분석하면 쭉 올라가고 있어요. 뭐 세력들은 이걸 떨어뜨리고 싶어해. 국제 세력들은. 그걸 뭘 보면 아냐? 그 밑꼬리를 보면 알아요. 자, 이게 보시면 밑꼬리가 윗꼬리와 밑꼬리를 보면, 자, 밑꼬리가 뭔지 아시죠? 자, 그런 것까지 다 설명 안 해. 자, 밑으로 온 밑꼬리와 윗꼬리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윗꼬리가 셀 때가 있고 밑꼬리가 셀 때가 있어요. 밑꼬리가 계속 상승하는데 밑꼬리가 세다는 거는 뭐냐? 자, 이게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어. 사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밑꼬리가, 자, 이게 주식은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밑꼬리가 계속 이게 길게 이게 서요. 이 5분 분석을 하게 되면. 5분 봉을 분석하게 되면. 자, 이 말은 뭐냐?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이게 착착착착 작업을 하는 적이에요.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밑꼬리가 세.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국제 세력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밑꼬리가 어떻게 이게 많이 서요, 이게. 자, 밑꼬리가 많이 섰죠. 평균적으로 보면. 자, 일봉을 볼게요. 이제 5분 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밑꼬리와 윗꼬리를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밑꼬리와 윗꼬리를 보면 밑꼬리가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떨어져요. 근데 밑꼬리가 많이 섰는데 상승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에 어떻게 왜곡 현상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밑꼬리가 세. 보통 주식이 상승하면 윗꼬리가 쓰게 돼 있어요. 일봉을 하게 되면. 근데 주식시장일 때 상승을 하는데 밑꼬리가 세. 그럼 어떻게 돼요? 세력들의 어떻게 돼요? 다툼 같은 게 일어나다고 보면 돼요. 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일봉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안 좋은 좀 악재가 막 나와요. 자, 이런 악재가 터질 때 어떻게 해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많이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일부러 흔들어요. 그래서 삼성가에 있는 그래도 비밀 같은 걸 폭로를 해, 얘네들이. 안 좋은 악재 같은 걸 폭로해. 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삼성에 대한 악재 같은 게 검색에 많이 나오죠. 지금 월가 애들이 지금 작업하는 거야. 왜? 주식 떨어뜨리기 위해서.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악재만 막 들어요. 자, 이걸 누가 잡으냐? 월가 애들이 정보 유포전을 해서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자, 이게 세력들의, 월가 세력들이 어떻게 의도대로 잘 안 흘러요. 자, 이게 일봉을 보면 알아요. 자, 계속 올라가. 자, 이게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사들이는 거야. 근데 일봉을 보면 계속 올라가는데 밑꼬리가 서. 올라가는데 밑꼬리가 서면 어떻게 돼? 어떤 세력이 어떻게 해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착 이게 작업을 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 그 틈이 벌어질 때, 이게 물량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걸 쫙 뱉어내버려요. 작업을 해.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계좌에서 동시에 어떻게 이게 밑에에 받치고 있는 블록이 있죠. 블록이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매도를 갖다가 한 번에 쫙 해버려요. 그럼 그때 오면 밑꼬리가 쫙 서버려요. 그때. 그럼 어떠냐? 그걸 작업을 만들면 개인 투자자나 어떤 이런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떨어질 징조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게끔 유도를 시켜요. 밑꼬리 작업을 해. 그러면 슈퍼 개미 애들 다 속아요, 거기에. 밑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급락할 징조라는 거. 그러면 아이나들과 얘네들이 빼요. 그럼 어떻게 급락을 하게 돼요? 기관 애들도 빼요, 대부분. 월가 애들 그렇게 속여. 우리나라 기관 애들 다 속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돈이 빠져. 삼성전자 최고 실적을 막 갱신했는데도 주가가 막 흘러내려. 자, 이상한 현상이 많이 봐. 삼성전자 최고 주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식은 흘러내려. 다 이게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야, 이게. 자, 이게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려요. 이게 밑꼬리를 보면 알아. 일봉하고 일일 차트 5분봉을 보면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꼬리만 보면 대략 나와, 이게. 저는 이게 일일 차트 보면 이거로도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얘네들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5분봉을 보면 밑꼬리가 대부분 밑꼬리를 다 서. 자, 밑꼬리가 섰다는 건 뭐예요? 세력 애들이 어떻게 주가를 떨어뜨려서 착착착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어떻게 삼성전자를 애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일봉보다도 5분봉을 봐야 돼. 일봉에서 나오는데, 일봉도 속여요, 얘들이. 차트를 그렇게 그려가지고 속여요, 얘네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들 다 속아. 월가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차트 모양이. 그럼 밑꼬리가 쓰면 다 어떻게 돼요? 이게 폭락할 징조라는 거를 알고 어떻게 돼요? 실실 팔기 시작해. 그럼 아이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흘러내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쌍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쌍봉 작업을 이걸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5만원까지 좀 애들 끌어내리려고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월가 애들이 지금. 자, 얘네들이 50% 이상을 다 갖고 있어요. 외인율이 지금 53%죠. 그러면 어떻게 사고 팔면서 지들끼리 외인율이 55% 늘었네? 아까 53%였나? 53% 아니었나? 잠깐만, 53%였는데? 55%였나? 내가 헷갈렸나? 55%까지 왔어요. 과반수 이상을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연합적으로 이게 작당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가 들쭉날쭉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의 의도를 간파하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를 알아요.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사도 싸. 근데 어떻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국제 세력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 삼성전자를 5만원까지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작당을 하고 있어. 제 강의가 이게 나가면 이제 이게 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 자, 얘네들이 이게 그려대. 저는 이걸 삼성전자랑 계속 추적 분석을 해. 내일 10만 전자 돌파스.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야. 자, 밥 먹고 여기와 댓글에다가 이런 거, 이런 데다 장난치는 애들. 이거 댓글 부대 꾼 애들이야, 대부분. 자, 반대했다, 했제. 굉장히 얘네들이 이게 하잖아. 일반인들의 글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의 심리술이 이게 들어가 있는 글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고도의 심리술이에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거, 여러분들 보지 마. 자, 이걸 보면 어떻게 최면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이나, 요런 거, 이런 주주 오픈톡 같은 데 가잖아요. 최면에 걸려, 얘네들이. 얘네들의 의도들, 이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면이 그래요. 저는 그걸 얘네들의 의도가 뭔지 역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돼. 체면이 걸려, 이걸 보면. 이런 거 보지 마, 대들. 저는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 대부분 댓글 부대 애들이 장난친 거야. 거의 90%는 댓글 부대 애들 글이야, 이거. 일반 개인들은 잘 안 올려, 이런 데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여기다 믹스해서 넣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의도가 깔린 애들이야.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댓글 부대 애들의
글의 뉘앙스를 한번 싹 훑어보면 아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갖다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럼 대부분의 댓글부들이 어디가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만 막 수두룩해. 그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관련도 없는 회사나 정치 테마를 여기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삼성에 대한 어떻게 되게 안 좋은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요. 자, 이거 얘네들 대부분 댓글 부대 애들이야. 이 글을 보면 알아. 글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수인 애들이 이게 다 써낸 글들이야. 그럼 틀려 얘네들은. 일반인들은 이런 글을 못 써요. 일반인들이 쓴 글은 이게 티가 나. 자, 이게 보면, 여기 댓글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이게 굉장히 긍정과 부정으로 나게.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글로 딱 양단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봐도 뭐 돼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부정적인 글이죠? 이거 댓글 부대들이야. 야,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떻게 다 부정적인 글들이야. 자,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딱 봐도 어떻게 다 부정적인 글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기 어떻게 돼요? 세력이 되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보는 걸 제가 권유를 안 드려요. 역으로 이걸 갖다가 얘네들의 뒤에 있는 저기 최종적으로 뒤에서 조정하는 애들의 의도가 파악이 돼야 돼.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댓글이나 이런 뭐 뭐 카톡방 같은 데 있잖아. 들어가지 마. 다 최면에 걸려. 이거 최면이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 의도에 따라서, 삼성전자 안 좋은 거보다 팔아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소음이야, 이거는. 쓰레기 글들이야, 이런 거는. 그 쓰레기 글들을 저는 저는 이게, 역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걸 분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 어휴, 1시간 37분이네. 여기서 잠깐만, 이거 강의를 좀 마치고, 서류 들어가야 돼.